네, 안녕하세요. 스노퍼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XXX 키워드로 네이버, 구글, 카카오에서 트래픽을 끌어오자가 이제 제목인데, 그 XX는 바로 이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입니다. 이 조회수 낮은 키워드로도 트래픽을 한번 끌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은 키워드로 많이 포스팅을 하시는데,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도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티스토리 포스팅을 할 때는 이 키워드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키워드 선정을 할 때는 무조건 조회수가 많거나 아니면 애드센스 단가가 높은 키워드, 예로 뭐 대출 키워드나 뭐 주식 키워드, 뭐 이런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키워드를 티스토리에 작성을 했을 때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티스토리가 노출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조회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해당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티스토리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해당 키워드로 좋은 포스팅을 작성을 하셔도 노출이 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티스토리가 노출이 되고 있느냐,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들이 해당 키워드로 잘 노출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조회수인데, 이제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는 경쟁률이 많이 없겠죠. 네, 이런 키워드는 좀 오래 가기 때문에 가끔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규 블로그,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갖춘 블로그들은 조회수가 좀 중간이나 높은 것들을 선택해도 되지만, 신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리 내가 잘 작성을 해도 상위 노출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블로그일수록 애초에 체류 시간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한 명이라도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한 명이라도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해서 체류 시간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한 명이라도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좋은 체류 시간, 조금 내 글을 좀 오래 읽어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쌓여서 점점 좋은 블로그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작성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좀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로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로도 조금 여러 개를 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날에는 좀 조회수가 높은 걸로 하고, 어떤 날은 정 키워드가 할 게 없다, 뭐 그럴 때는 조회수가 좀 낮아도 좀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로도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단가가 높은 키워드보다 이 지속성이 정말 강한 키워드, 이게 정말 오래 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 5년 전에 포스팅한 것들이 사실 조회수가 한 달에 2,000건, 뭐 1,000건이 안 되는 키워드가 많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정말로 오래 갑니다. 뭐 4, 5년 전에 작성했던 그 포스팅들이 지금도 달러를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성이 강한 키워드를 오랫동안 포스팅을 많이 하시면은 쌓이면 쌓일수록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PC나 모바일 합쳐서 네이버나 구글로 보시면 되죠. 네이버나 구글로 보신 다음에 합쳐서 월 1,000건 이하 정도 되시는 키워드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네이버랑 구글에서 키워드 조회수를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이나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오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낮고 인기도 없고 뭐 그런 키워드인데, 구글, 네이버 등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티스토리 블로그가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포스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제 대충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정성껏 작성해 주시고 주변 블로그들 있잖아요. 내가 해당 키워드로 포스팅을 했을 때 그 위아래 블로그들, 네, 그런 블로그들이랑 좀 내용이 뭐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완전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완전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상위에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좀 새로운 사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뭐 다른 블로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 그리고 나의 생각 조금 더 다른 추가된 내용을 넣어주시면, 안 그래도 방문자들이 많은 블로그들을 봐왔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와서 좀 새로운 내용을 얻어간다면 당연히 체류 시간이 상승하게 되면서 위에 블로그들을 쳐내고 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체류 시간을 쌓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이 이제 여러 개의 블로그를 보게 되잖아요. 얻고 싶은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이제 2페이지나 3페이지에 가서 블로그를 보게 되는데, 내 블로그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위에서 보던 내용이다, 위에 블로그 내용이랑 똑같네 라고 방문자가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방문자는 페이지 이탈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나 뭐 다른 방법이 없나 하면서 아래로 스크롤을 계속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별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겹치게 되면 그냥 바로 블로그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사 사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그 다음에 내 생각, 그리고 특별한 내용을 블로그에 녹여주시면 방문자를 조금 더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체류 시간이 높아지게 되면 포스팅 지수와 블로그 지수가 함께 올라가면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는 정말 많죠. 예로 제가 꿈 해몽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꿈 해몽 키워드는 이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키워드 주제입니다. 네, 굉장히 쓸거리도 많고 다양한 주제를 또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예로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 그 다음에 비행기 꿈, 손톱 빠지는 꿈,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그냥 손톱 꿈, 이게 더 조회수가 높겠지만 저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손톱 빠지는 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고 우선은 카카오톡 채팅방 예시예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할 때 공유를 할 때 이 샵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네, 이 샵 버튼을 눌러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우측 샵 버튼을 누르게 되시고 손톱이 긴 꿈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뜨고 이 아래쪽에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시면은 바로 카톡방으로 공유할 수 있고,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연관 검색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통합 웹이라고 있습니다. 이 통합 웹에서도 티스토리 블로그가 나오고 있죠. 보통 카카오 뷰나 이 통합 웹에서는 저희가 다음 있잖아요. 다음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맨 위에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애드센스 광고가 나오게 되죠. 이 정사각형 광고가 나오면서 이제 쭉쭉 포스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에도 들어가 봤는데 보면은 티스토리 블로그죠. 손톱이 나오는 꿈의 의미를 상황별로 해설, 그리고 바로 애드센스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손톱이 긴 꿈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바로 그냥 티스토리 블로그가 나오게 되죠. 보시면은 네이버인데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이제 뜨는데 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 지식 스니펫 바로 그냥 걸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다음에서도 이렇게 바로 그냥 티스토리 블로그들이 나오게 되죠.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검색했던 그 블로그들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시로 이제 비행기 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행기 꿈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뷰 탭에도 뜨고 이 뷰 탭에도 뜨고 웹사이트 영역에도 뜹니다. 보통은 이제 웹사이트 영역에 띄우는 걸 목표로 하는데 요새 네이버가 조금 뷰 탭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잘 띄워주고 있죠. 요새 조금 잘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뭐 뷰 탭에 노출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뭐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되어도 뭐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들을 포스팅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조회수가 높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는 단기간에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죠. 당연히 네, 뭐 이슈성이나 연예인들 얘기나 뭐 이슈 높은 키워드들은 단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되지만 그래서 단기간 수익 내기는 좋지만 유행이 지나거나 해당 키워드가 이제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면은 안 들어오게 되죠. 계속 화제성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 그런 노력도 들여야 되고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계속 찾아서 포스팅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서 포스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쌓이면 진짜 6개월 동안 포스팅 하나도 안 해도 계속 그냥 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예전에 많이 작성했던 포스팅 때문에 지금 달러 수익이 포스팅 안 해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조회수 낮은 키워드는 상당히 주제가 훨씬 더 넓죠. 네. 뭐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들 중에서 조금만 세분화 시켜서 들어가면 조회수 낮은 키워드를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손톱 꿈으로 했으면 당연히 더 조회수가 높았겠지만 손톱 빠지는 꿈을 키워드로 잡아서 하니까 조회수가 좀 낮아지면서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겠죠. 비행기 꿈은 당연히 조회수는 좀 높겠고요. 뭐 침대 꿈이라고 했으면 더 높겠지만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회수는 떨어질지 몰라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제성이 좀 높은 키워드,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이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뭐 손톱이 긴 꿈 이렇게 조금 꼬아주시면은 나만의 키워드가 생기게 되고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진짜 포스팅 월 1000건 이하인데 한 월 20명 정도 내 블로그로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많이 달러가 좀 안 쌓이실 텐데 네, 이게 좀 키워드가 쌓이다 보면은 정말 달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조회수 낮은 키워드를 반드시 활용해 보면 장기적으로 진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